생생하게 라이브 온 투자 고민 옵 생방송 주식 라방 진행을 맡은 이시라입니다. 네, 오늘 참 날이 더웠죠. 그래서 움직이기도 귀찮은 하루였습니다. 우리 증시도 더위는 타는 걸까요? 이렇게 움직임이 부진한 모습 나타났는데요. 지난 간밤 증시를 보면 파월 의장이 굉장히 시원한 발언이 아니라 다소 비둘기적인 발언을 하면서 경제 지표를 보고 앞으로의 금리 인하를 결정하겠다고 말을 했습니다. 이러면서 저희 시장도 영향을 받았고요. 코스피 같은 경우에는 강보합, 그리고 코스닥은 약보합으로 마감을 했었습니다. 이런 와중에 그래도 수익률이 난 종목들이 있어요. 이런 종목들 어떻게 챙겨갈 수 있는지 저희 에릭 대표님과 함께 이야기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저희 수요일 주식 라방에서는요, 에릭 대표님과 함께 시황에 대해서 이야기 나눠보고 오늘장 키워드를 통해서 특징 테마 알아봅니다. 그리고 내일장을 대비할 관심 테마도 알아보려고 하는데요. 이와 더불어서 1+1 기프트 종목까지 에릭 대표님이 준비했다고 합니다. 그리고 저희 주식 라방을 시청하시는 이유죠. 히든 종목인 원탑 종목까지 준비되어 있는데요. 시간 관계상 기프트 종목과 원탑 종목명과 그리고 투자 전략은 다 풀어드리지 못합니다. 저희 잠시 후 라이브 방송을 통해서 에릭 대표님이 모두 다 풀어주신다고 하니까요. 모두 QR코드 스캔하셔서 들어와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럼 본격적으로 에릭 대표님과 한번 인사 나눠보도록 할까요? 에릭 대표님,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오늘 시장 어떻게 보면 굉장히 미적지근한 그리고 또 움직이지 않는 모습 보여줬었는데 오늘 시장 어떻게 보셨나요? 네, 반갑습니다. 에릭입니다. 자, 오늘 시장 여러분들은 어떠셨나요? 이런 지지부진한 흐름 속에서 많이 지치진 않으셨나요? 이런 지친 시장에서 오늘 방송 저와 함께 하시면서 앞으로의 대응 전략까지 챙겨가시는 유익한 시간 꼭 챙겨가시길 바랍니다. 자, 그래서 오늘 시장 살펴보자면 먼저 글로벌 시장부터 살펴보겠습니다. 네, 먼저 글로벌 시장 보면은 파월 의장의 발언이 가장 중점적으로 주요한 내용이었다 보실 수 있겠죠. 그래서 전일 파월 의장이 상원 청문회에서 여러 가지 발언을 했지만 특징적으로 이런 고용 둔화에 대한 발언을 좀 했습니다. 그러한 측면에서 앞으로 이 연준이 이 금리 인하에 대해서 이 고용적인 부분을 많이 고려할 것으로 또 예측을 할 수 있는 부분이 있습니다. 그럼에도 기존 기조에서 크게 벗어나지 않는 큰 틀에서는 유지를 하면서 시장에서는 무난하게 반응을 한 모습입니다. 이러한 흐름 속에서 인텔 그리고 엔비디아 여러 가지 반도체 그리고 특징적으로 반도체 장비주들이 굉장히 강세를 보이면서 우리 시장도 일부 영향을 받지 않을까, 커플링 되지 않을까 기대를 했지만 그러한 모습은 또 일어나지 않은 모습입니다. 그리고 이 테슬라가 전주에 이어서 강세를 유지하고 있습니다. 그러한 부분에서 최근에는 이 ESS가 굉장히 부각을 받고 있는데 역시 우리 시장에서도 ESS가 또 강세를 이어가는 그러한 영향을 받았습니다. 어쨌든 이런 CPI 그리고 PPI 이런 지표 일정 대기 속에서 또 국채 발행 일정도 함께 있는 주간입니다. 이러한 부분이 상단을 제한하면서 여전히 좀 지수를 누르는 그런 환경 속에 있었습니다. 자, 그래서 이렇게 시작한 우리 증시는 이러한 부분들이 반영이 되면서 눈치 보기 장세를 보여줬습니다. 일부 대형주에 수급이 쏠리면서 여러 가지 중소형주 그리고 우리가 보유하고 있는 코스닥 종목들은 또 큰 움직임을 보이지 못하는 그런 시장이었는데 어쨌든 이러한 흐름 속에서도 특징적으로 방산 그리고 제약바이오 여러 가지 전선 이런 종목들도 움직인 종목들이 있으니까 좀 의미를 두면서 관찰이 필요한 구간에 있다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어쨌든 국내 증시 역시 이런 금리 인하적인 부분에서 CPI를 앞둔 관망세가 이어지고 있는 주간이다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래서 오늘장 키워드를 알아보자면 일단 CPI 대기하는 시장 이런 부분을 가장 큰 키워드로 들 수 있겠습니다. 왜 이 요인을 말씀드리자면은 충분히 실적 시즌이기도 하고 여러 가지 기대가 되는 반등을 할 수 있는 구간에 있는 종목들이 굉장히 많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수급이 부족하면서 시장의 유동성이 굉장히 부족합니다. 그래서 상단이 제한되는 흐름 속에서 지금 CPI를 가장 중요하게 기다리고 있습니다. 파월
4월도 이런 지표적인 부분들을 조금 더 살펴보겠다고 했는데 마침 또 내일 저녁에 CPI 일정이 있다 보니까 시장이 조금 더 눈치 보기 그리고 관망세를 보이고 있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결과에 따라서 국내 증시도 코스피, 코스닥, 양시장 추가적인 추세를 상승 추세를 이어갈 수 있는 구간에 있고 또 나쁜 결과에 따라서는 하방으로 향할 수 있는 구간에도 있기 때문에 투자자분들도 이 부분을 조금 관찰하시면서 주목을 하셔야겠습니다. 그래서 내일 발표 전까지는 이런 눈치 보기 장세가 이어질 것이다. 보시고 보수적으로 접근하시면 좋은 구간이다.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네. 네, 지난밤 살펴보면요. 파월 의장이 의회에서 최근 물가 하락세를 긍정적으로 평가하면서도 이 하락세가 지속 가능하다는 것을 보여주는 경제 지표가 나와야 된다라는 말을 했습니다. 어떻게 보면 비둘기파적인 발언이었는데요. 에릭 대표님이 말씀해 주신 것처럼 CPI 발표 당장 내일 앞두고 있습니다. 내일 저녁 발표를 앞두고 나서 우리 시장 좀 보수적으로 봐야 되지 않을까라는 이야기를 해주셨어요. 이와 관련해서 오늘장 키워드, 그래서 CPI를 대기하고 있는 시장 짚어주셨습니다. 그런데 CPI가 대기하고 있는 시장임에도 오른 테마들이 있습니다. 한 두 가지로 짚어드릴 수 있을 것 같은데요. 먼저 이 소식이 있었죠. LS가 자회사 LS전선이 미국의 최대의 해적 케이블 공장을 건설한다는 소식에 전선 관련주가 떠올랐고요. 그리고 또 이제 또 방위산업 관련주가 하나 에어로스페이스와 현대로템이 또 수주했다는 소식에 이 방위산업 관련주도 떠올랐습니다. 제가 보기에는 이 두 테마가 좀 떠올랐던 것 같은데 CPI를 앞두고도 저희 에릭 대표님, 이 관련 테마 맞나요? 네, 정확한데 오늘 사실 뭐 여러 가지 제약바이오, 뭐 비만 치료제 관련해서 제약바이오주들도 강세를 보였지만 좀 특징 테마로 잡기에는 이 전선 그리고 방위 산업을 좀 더 주목해 보셔야 된다는 측면에서 그러한 관점에서 두 테마를 준비해 왔습니다. 말씀해 주셨던 것처럼 전선주 그리고 방위 산업이 오늘 이슈가 굉장히 넘쳐나면서 부족한 수급 시장 흐름 속에서도 수급이 몰려주는 그런 모습을 보여줬는데 이번 주 말씀드렸던 이런 관망세가 짙은 시장에서는 이러한 종목들이 테마들이 조금 더 흐름을 이어갈 가능성이 높겠다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래서 이 전선주를 먼저 살펴볼 텐데 이 전선주는 아시다시피 이런 구리 가격 측면에서 굉장히 또 많은 상승 요인을 받고 있습니다. 이러한 공급 문제가 여전히 지속이 되고 있고 구리 시세가 중장기적으로 계속해서 상승할 것이라는 전망이 나오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전력 설비 투자 확대에 따른 또 공급이 수요가 못 따라가다 보니까 이런 흐름이 계속되고 있는데 어쨌든 이런 AI 그리고 데이터 센터, 전력 설비 그리고 신재생 에너지까지 이 테마들이 지금 순환매를 도는 흐름에 있기 때문에 이 전선 관련해서는 계속해서 시장에서 흐름이 수급이 들어와 줄 것으로 예측이 되고 있습니다. 자, 그래서 조금 더 말씀을 드리자면은 말씀해 주셨던 이 LS 그리고 LS 전선이 미국의 최대 규모 해저 케이블 공장을 건설했다는 이슈가 나왔습니다. 그래서 미국 자회사죠. 미국 자회사 LS 그린링크에 약 1,000억 원, 9천억 원 가까운 투자를 공시하면서 2025년 착공 그리고 2027년 준공을 예정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부분에서 뭐 용인 반도체 단지 송전 선로 관련해서 또 이슈가 나와졌죠. 여러 가지 이슈가 굉장히 겹치면서 그동안 좀 눌려있던 이런 전선 전력 설비 관련주들이 반등을 강하게 한 모습인데 추가적인 흐름도 함께 살펴보시겠습니다. 자, 그래서 뭐 여러 가지 특징주들이 있지만 대표적으로 이 LS를 말씀드려야 될 것 같습니다. 이 오늘 LS 전선 관련된 이슈들이 나오면서 이런 LS 그룹주들이 일제히 강세를 보였는데 그 중에서도 이 지주회사인 LS를 좀 살펴보고 갈 필요가 있겠습니다. 흐름 살펴보시면 뭐 여러 전선 업체들의 전선 종목들의 흐름과 좀 비슷하게 이런 상승 추세를 계속해서 이어온 흐름에서 5월 이후에 일부 좀 하락을 한 조정을 받은 모습을 보실 수 있습니다. 자, 그래서 지금 현재 저항 라인을 뚫으면서 굉장히 급등을 한 모습인데 조금 더 가까이서 살펴보시겠습니다.
자, 그래서 이 LS는 뭐 전력 설비 그리고 풍력 에너지 부분이 부각을 받으면서 동시에 1분기 실적 호조와 더불어서 굉장히 추세를 이어온 종목인데 이후에 일부 상승분을 반납하면서 조정을 받는 구간이었죠. 이후 또 소폭 추가적인 하락이 나왔는데 굉장히 중요한 구간이었습니다. 그럼에도 오늘 이슈와 동반해서 이렇게 저항 라인을 시원하게 뚫어주면서 올라온 모습이기 때문에 이 종목 뭐 앞으로 추가적인 상승도 고려해 봐야 된다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급등이 나온 만큼 조금 더 확인이 필요한 구간이고 일단 뭐 13만 원대에서 지지에 대한 부분은 어느 정도 확인이 되었기 때문에 지금 올라온 이 15만 원대에서 이탈 없이 지지를 잘 받는지 확인을 하셔야 되는 포인트가 되겠습니다. 여러 가지 뭐 재료와 업황을 고려했을 때 상방에 대한 가능성이 높지만 또 알 수 없는 게 지금의 시장 흐름입니다. 수급이 굉장히 부족하기 때문에 빠르게 이런 테마 순환매가 일어나고 있습니다. 그러한 측면에서 지지를 명확하게 확인을 하시고 또 관심을 가져보시면 좋겠습니다. 자, 그리고 관련주 하나 더 체크를 해보자면 여러분들이 많이 또 관심을 가지시는 종목인데 일진전기 가지고 왔습니다. 차트 좀 차이가 있다면은 이 일진전기는 이 방금 보셨던 LS에 비해서 조정을 덜 받았다 할 수 있는 흐름을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뭐 차익 매물이 나올 때면 수급적인 측면에서 외국인들이 또 물량을 소화해주면서 큰 조정 없이 계속해서 추세를 이어온 종목입니다. 지금 뭐 또 자세히 보시자면은 저항대 또 가까워 왔죠. 일부 지금 고점 부근에 왔기 때문에 고점에 대한 부분이 부담으로 작용을 할 수 있지만 또 이 25,000원 부근에서 잘 지지를 받는다면은 충분히 추가 상승할 가능성이 있다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종목 지금 고려를 하신다면은 지금 박스가 굉장히 좁게 형성되어 있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래도 아래쪽에서 진입하시면 좀 손익비 측면에서 유리하게 가져가실 수 있지 않을까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뭐 차익 매물을 고려했을 때 애매한 구간이니까 명확하게 일부 눌렸을 때 좀 관심을 가져보시면 좋겠다는 게 제 의견입니다. 네. 오늘장 특징 테마로 첫 번째 전선 관련주 살펴봤습니다. 먼저 LS와 관련해서 오늘 좋은 소식 이어졌었죠. 미국의 해저 케이블 관련 공장 최대로 신설한다는 이야기에 정말로 이번에 뛰어올랐습니다. LS 13%의 상승 마감했었고요. 또 LS 그룹주 다 좋았는데 오늘 관련 지주회사인 LS 5월 이후에 좀 더 급등하는 모습 보였었다. 그렇기 때문에 오늘 조금 더 확인을 필요할 구간이고 13만 원대 지지선이 확인이 되었기 때문에 조정 후에는 강한 상승 추세 보여줄 수 있고 지금 재료면을 봤을 때는 상방에 대한 가능성이 있다라는 말 또 들어볼 수 있었습니다. 이어서 저희 일진전기도 살펴보았는데요. 일진전기 LS에 비하면 조정을 좀 덜 받았다라는 얘기 해주셨습니다. 지금 차익 매물이 나오면 또 외국인들이 수급이 붙고 그렇기 때문에 지금은 어느 정도 고점에 대한 부담이 큰 상태라고 말해주셨는데요. 현재 25,000원 부근 잘 지켜지면 추가 상승 여력이 충분하다는 이야기 들어볼 수 있었습니다. 두 종목 모두 업황을 볼 때 고점을 깰 수는 있겠지만 차익 매물 좀 지켜봐야 되지 않을까라는 이야기 들어볼 수 있었습니다. 그럼 이렇게 저희 이런 관련 종목에 대한 또 투자 전략 어떻게 잡아야 될지 고민이시잖아요. 저희 지금 하단에 있는 QR코드 스캔하시면 모두 함께 하시는 방 들어오실 수 있습니다. 저희 에릭 대표님과 함께하는 방 들어오시면 이 원탑 종목에 대한 소개와 함께 자세한 전략도 받아가실 수 있고요. 그리고 뒤에 있을 기프트 종목까지 받아가실 수 있습니다. 그리고 장중에 있는 투자 전략 그리고 또 정보들도 저희 에릭 대표님이 모두 풀어주신다고 하는데요. 저희 주식라방 시청자와 함께하는 방송입니다. 모두 들어오셔서 모든 고민과 또 이야기 풀어가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럼 이어서 오늘장 테마 또 살펴보도록 할 텐데요. 방산주 짚어주셨는데 이 방산주를 주목해야 될 이유가 뭔가요, 에릭 대표님? 네, 일단은 뭐 재료가 많이 나와주고 있고 이 수주에 대한 이슈들이 많이 나오고 있는데 이 수주를 많이 받았다는 것은 결국 실적이 늘어난다고 보시면 됩니다. 지금 시장은 실적이 받쳐주지 않으면
정말 가기 힘든 시장입니다. 실적이 좋음에도 불구하고 눌려있는 종목들이 정말 많습니다. 그래서 지금은 이런 수주 관련해서 실적이 받쳐주는 뭐 방산뿐만 아니라 모든 테마를 종목들을 접근하실 때 정말 이제 실적 시즌이죠. 그런 부분에 있어서 실적이 잘 나올 부분이 있는 부분을 고려하셔서 종목을 좀 선별을 해야 된다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러한 측면에서 이 방위산업은 정말 이 실적주에 적합한 부분들을 요건들을 갖추고 있다 이렇게 보고 있고, 일단 오늘 이슈들이 굉장히 많았죠. 뭐 K9 자주포 루마니아 관련해서 대량 수주 소식이 있었습니다. 그리고 K9 누적 수출 총액이 지금까지 봤을 때 총 13조 원을 돌파하면서 앞으로 이 기록이 추가적으로 또 갱신될 것으로 기대가 되는 부분이 있습니다. 자, 그리고 뿐만 아니라 이런 천궁2 레이더 관련해서 또 수출 계약이 있었죠. 하나 시스템도 이러한 부분에서 굉장히 잘하고 있기 때문에 추가적으로 실적적인 부분에서 개선이 될 여지가 있습니다. 자, 그리고 뿐만 아니라 이런 현대로템, 여러분들이 좋아하시는 현대로템도 폴란드 국영방산그룹과 이런 K2 전차 컨소시엄을 체결하면서 오늘 이 방산 관련된 테마가 굉장히 부각을 많이 받았습니다. 자, 그래서 이런 또 천궁2 관련해서는 뭐 천궁2의 발사체는 또 LIG 넥스원이 담당을 하고 있습니다. 이런 레이더는 하나 시스템이 담당을 하고 있고, 이런 차량 그리고 이런 발사체 부분은 하나 에어로스페이스가 또 담당을 하고 있는 부분이 있기 때문에 뭐 한 제품을 수출했을 때 관련한 또 수혜를 볼 수 있는 종목들이 무수히 많습니다. 그런 부분들도 좀 체크를 하시면서 접근을 하신다면은 정말 뭐 고점에 다다른 종목뿐만 아니라 조금 눌린 종목들도 잘 공략할 수 있는 포인트가 되겠다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자, 그래서 이렇게 이슈가 굉장히 풍부한 흐름 속에서 지금 각국이 방위비 지출을 굉장히 늘리고 있습니다. 뭐 이유로는 지정학적 리스크가 계속해서 되고 있죠. 보시다시피 이런 뭐 크림반도 이런 부분도 있었고, 최근에 러시아, 우크라이나 그리고 여러 가지 홍해 관련해서도 여러분들 기억하시는 이슈들만 해도 굉장히 많습니다. 이런 지정학적 리스크와 군비 경쟁이 앞으로 계속해서 일어날 부분이기 때문에 장기간 지속될 것으로 예상이 되고 있습니다. 그러한 부분에서 이런 방위산업 관련된 부분들, 또 국내 업체들이 굉장히 또 제품이 좋은 거에 비해서 저렴한 부분으로 공급을 하고 있기 때문에 유럽 시장 그리고 중동에서 굉장히 부각을 받고 있는데, 이러한 호황기가 당분간 이어질 것으로 전망이 되고 있습니다. 그리고 또 좀 추가적으로 우리 국내 업체들, 기업들이 좀 상승 추세를 이어가려면 현재 이런 유지보수 시장과 미국 시장에 있어서 조금 부진한 부분이 있습니다. 이런 유지보수 시장도 시장 규모가 전체 시장 규모에서 뭐 60에서 70%가 될 정도로 굉장히 유망한 시장이기 때문에 기업들이 이러한 부분들에 진출을 했을 때 좀 선제적으로 진출을 하는 종목들도, 기업들도 주목을 하신다면은 추가 상승 종목을 노리심에 있어서 좀 도움이 되지 않을까 말씀을 드려봅니다. 자, 그래서 이 방위산업도 좀 관련주를 체크하자면 역시 이 하나 에어로스페이스를 보고 가셔야겠습니다. 보시다시피 굉장히 또 상승 추세를 잘 이어가고 있죠. 조정을 받고 있지만 저점을 잘 지키면서 꾸준히 상승 추세에 있습니다. 오늘 이런 윗골이 달리면서 빠진 종목들이 많습니다. 방산 관련주들 중에서 이런 윗골이를 달면서 빠진 종목들이 굉장히 많은데, 이러한 부분은 뭐 고점에서 밀렸다고 볼 수도 있겠지만은 아시다시피 오늘 시장 흐름이 추가적인 상승을 하기에는 유동성이 굉장히 부족하고 수급이 일부 큰 대형주로 쏠리면서 이러한 또 움직임의 요인이 되었다고 살펴보실 수 있겠습니다. 자, 그래서 이러한 부분에서 차트 살펴보시자면은 오늘 윗골이 달린 부분에서 아래쪽으로 또 조정을 받을 수 있겠죠. 하지만 이 하나 에어로스페이스 관련해서 지금 현재 재료를 고려했을 때 물량을 소화했다고도 볼 수 있습니다. 결과에 따른 부분이기 때문에 이 종목 관심 있으시다면 꾸준히 관찰하시면서 다시 한번 조정이 나올 때 지금 자리쯤 되겠죠. 지금 하단 부분에서 진입을 하신다면은 충분히 이러한 조정을 거쳐서
추가적인 돌파 상승까지 이어질 것으로 예측이 되고 있습니다. 지금 뭐 금리적인 부분도 그렇고 시장적인 부분도 현재 국내 시장의 수급이 뭐 확연하게 지금보다 확연하게 더 들어오기는 힘들다 이렇게 예측을 하고 있기 때문에 이런 방산 그리고 일부 보셨던 화장품 그리고 또 식료품, 식음료 관련해서 요 정도 시총 종목들을 위주로 움직일 가능성이 지금 높습니다. 뭐 내일 CPI를 봐야겠지만 지금은 이러한 상황이 있기 때문에 이 방산주 더욱더 주목해 보시면 좋겠습니다. 자, 그래서 조금 더 살펴보자면 지금 현대로템도 움직임이 조금 다르죠. 현대로템은 방금 보셨던 하나 에어로스페이스에 비해서 좀 조정폭이 큰 움직임을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상승했을 때 바로바로 조정을 받는 그런 모습을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상승과 조정을 잘 받아온 종목이기 때문에 현대로템이 뭐 하나 에어로스페이스에 비해서는 지금 단기적으로 추가적인 상승을 할 가능성이 높다. 이렇게 개인적으로 보고 있습니다. 아시다시피 물량 차익 매물 고점에서 굉장히 부담이 되는 측면이 있는데 오히려 이 하나로템은 구간 잘 조정을 받아왔기 때문에 지금의 상승이 오히려 부담이 적다 이러한 측면에서 뭐 현대로템 지금 관심 가지고 계신 분들이 계신다면은 지금 고점 아래에서 뭐 손절가 잘 잡으시고 진입하신다면은 또 유익한 좋은 수익률 가져다 줄 수 있는 종목이다. 개인적으로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네. 네, 이렇게 먼저 방산 관련주로 두 종목 먼저 살펴봤습니다. 지금 방산산업, 루마니아 관련해서 하나 에어로스페이스 좋은 이슈 있었고요. 또 현대로템도 또 이번에 폴란드와 관련해서 수주가 이어지면서 좋은 이슈 있었습니다. 하나 에어로스페이스 같은 경우에는요, 지금 전쟁 호황기가 계속 생기면서 이렇게 수급이 들어오고 있는데 상승 추세 이어지고 있고 오늘 윗골이 달긴 했지만 좀 여유 있게 봐도 좋을 것 같다. 하지만 오늘 시장의 수급 자체가 부족했기 때문에 추가 상승하기에는 다소 무리가 있었다라는 이야기. 하지만 계속 여유를 갖고 지켜보면은 추가 상승 여력이 있다는 이야기도 들어볼 수 있었고요. 다음으로 현대로템, 폴란드 수주가 이어지면서 좋은 이슈 들어왔고 상승과 조정이 같이 있는 종목이었기 때문에 어떻게 보면 하나 에어로스페이스보다는 좀 더 단기적 추가 상승이 있을지 않을까라는 의견까지 들어볼 수 있었습니다. 지금 방산 관련주 이 자체가 시장이 지금 어떻게 보면 러시아 우크라이나 전쟁 2022년 이후로 계속되고 있고요. 이스라엘 하마스 전쟁 계속 안타깝지만 전쟁적인 호황 저희 K방산이 또 어떻게 보면은 방산무기 가성비 맛집이 되었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계속해서 하면 실적이 나올 수 있기 때문에 주목받을 만한 테마다라는 이야기 들어볼 수 있었습니다. 저희 지금 에릭 대표님, 네. 제가 알기로는 1+1 기프트 종목 이 방산 테마에 있는 걸로 알고 있는데 어떤 종목인지 한번 들어볼 수 있을까요? 네, 뭐 힌트로 차트 함께 살펴보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보시다시피 뭐 고점을 찍고 일부 조정을 받았지만 지금 다시 한번 추세를 돌리는 흐름에 있습니다. 그래서 아직 고점이 많이 남아 있고 뭐 단기적으로 박스권 상단만 공략한다고 했을 때에도 충분히 만족할 만한 수익을 가져다 줄 수 있는 종목이어서 이렇게 준비를 해왔습니다. 뭐 조금 더 힌트를 드리자면은 영업이익이 전년 대비 216% 상승을 한 증가를 한 종목이고 여러 고객사 방산 국내의 방산업체의 이러한 수출 증대에 있어서 최대 수혜주로 꼽히고 있습니다. 그래서 일부 지금 대형주 위주로 방산 대형주 위주로 움직임이 나오고 있지만 이후에 수급이 이런 또 관련주들 중소형주들로 흘러 들어올 가능성이 많이 있습니다. 차트 봤을 때에도 충분히 돌파 가능한 구간에 있고 적절하게 공략한다면은 수익을 충분히 가져다 줄 수 있는 종목이다. 이렇게 보고 준비를 해왔습니다. 자, 이 종목 기프트 종목 지금 아래쪽에 보이시는 QR 코드 찍고 지금 참여 게시판에 들어오시면은 밤 11시에 라이브 통해서 정말 상세하게 공유를 하겠습니다. 어려움 있으신 분들 자세하게 공략 전략 공유할 테니까 지금 미리 들어오셔서 대기하시면은 라이브 참여하시기에 용이하시다 말씀드리겠습니다. 네.
네, 저희 기프트 종목 에릭 대표님이 갖고 와 주셨는데요. 영업이익이 전년 대비 216% 증가한 방산 관련 종목입니다. 이 방산 업체의 수출 증대 최대 수혜주로 꼽힌다는 이야기 저는 들어봤는데요. 차트 보면요. 조정을 한번 고점 찍고 지금 조정을 받고 있는 상태입니다. 지금 다시 약간 올라온 모습 보여지고 있는데 여기서 이 지금 어떻게 보면 방산 산업 관련주가 지금 주목을 받고 있잖아요. 앞으로 수익 실현 가능성이 높다는 의견까지 주셨는데 현재 블라인드 종목 1+1으로 드리는 기프트 종목입니다. 저희가 방송 시간 관계상 다 풀어드리지 못하는데요. 저희 QR코드 스캔하시면 지금 에릭 대표님과 함께하는 방에 들어오실 수 있습니다. 시청자 참여 게시판을 통해서 잠시 후 11시 방송에 11시 이후에 라이브 방송이 진행되는데요. 에릭 대표님께서 기프트 종목과 그 자세한 전략 다 풀어주신다고 합니다. 그리고 잠시 후에 이어지는 저희 원탑 종목까지 다 풀어주신다고 하는데요. 지금 이 QR코드 방송 중에만 들어오실 수 있습니다. 시청자 참여 게시판에 들어오셔서 모든 혜택 누리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럼 이어서 저희 내일을 대비할 관심 테마도 알아보도록 할 텐데요. 에릭 대표님, 내일장을 대비할 관심 테마는 무엇을 갖고 오셨나요? 네, 조선 관련된 조선업 준비해 왔습니다. 그래서 조선업 지금부터 살펴보실 텐데 이 조선업은 전통적으로 이 3분기에 가장 강한 종목이었습니다. 뭐 올해는 뭐 이런 강달러 관련해서 1분기, 2분기에 또 실적이 굉장히 흑자 전환이 나오면서 강한 모습을 보여줬는데 전통적으로는 이 3분기에 강한 업종이고 앞으로 이런 실적적인 부분들이 분명히 나와줄 수 있는 업황이기 때문에 지금 미리 선침의 구간에 있다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해서 일부 종목들이 미리 뭐 지난주에 비해서 많이 올라왔는데 아직도 여전히 뭐 기자재 관련해서 여러 관련주들 수익을 볼 수 있는 구간에 있는 종목들이 많습니다. 지금부터 저와 함께 뭐 공부해 보시면서 관심 가져보시면 좋겠습니다. 자, 그래서 조선업 전망에 대해서 간략하게 설명을 드리면 올해 이 지난해 연간 수주액의 45.5%를 이미 도달했습니다. 이러한 부분에서 올해 전체적으로 실적적인 부분도 굉장히 급성장할 것으로 보이고 이 조선업 특성상 이러한 수주를 받았을 때 최소 2년 그리고 지금 국내 조선업들을 봤을 때는 3년에서 4년까지 먹거리를 확보해 뒀다 보실 수 있기 때문에 지금이 아직도 더 올라갈 구간이 남아있다 체크를 해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래서 1분기 수주액이 2024년 약 18조 원이고 분기 기준으로 2021년 이후에 첫 1위를 했습니다. 이러한 부분에서 올해 하반기와 내년 이후까지 실적 호조가 기대되는 부분을 주목해 보셔야겠습니다. 일단 가장 큰 모멘텀은 이 수주와 실적이다 체크를 해두시고 자, 이어서 특징을 살펴보자면 뭐 선박을 제조해서 수주를 하는 사업을 하고 있죠. 그래서 건조 기간은 평균 2년에서 3년이 걸립니다. 선박 종류는 굉장히 많지만 크게 이런 상선, 함정, 어선 그리고 특수 작업선 등이 있습니다. 그래서 국내 조선사는 이런 가스선, LPG, LNG에 특화가 되어 있고 이러한 부분에서 시장에서 굉장히 부각을 많이 받고 있고 수주적인 측면에서도 이런 쪽에서 수주를 많이 하고 있습니다. 자, 그래서 관련해서 LNG 관련해서 보자면 이 삼성중공업 잠깐 살펴보고 가시겠습니다. 이슈가 또 있었죠. 말레이시아의 MISC라는 또 선주에 7천억 원 규모의 LNG선 두 척 수주가 임박했다는 이슈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 MISC는 이 삼성중공업과 굉장히 밀접한 협력을 하고 있는데 이번에도 이런 수주 계약이 임박하면서 이 삼성중공업도 모멘텀이 더해진 모습입니다. 그래서 또 이뿐만 아니라 무유식 이산화탄소 저장 설비에도 개발에 대한 부분도 협력을 강화할 것으로 보이기 때문에 여러 가지 측면에서 이 삼성중공업도 좀 관심을 가져보시면 좋겠습니다. 이뿐만 아니라 최근 중동 지역 선주와 LNG 운반선 4척 약 1조 4천억 원 규모의 계약도 했기 때문에 이러한 수주 측면에서 굉장히
풍부하게 확보를 하고 있는 기업입니다. 자, 그래서 이 삼성중공업 차트를 함께 살펴보시자면은 보시다시피 작년 초부터 이런 상승 추세를 이어오고 있습니다. 뭐 구간 조정을 받았지만은 잘 소화하면서 오늘의 구간에 있죠. 이미 재료와 실적적인 부분에서 시장에서 부각을 많이 받았고 때문에 다시 한번 저항 때까지 올라온 모습입니다. 그래서 뭐 시장 흐름 따라서 다시 한번 조정을 받을 수 있겠지만은 여러 가지 이런 또 실적적인 부분이 나왔을 때 상승 돌파, 저항대 돌파 시도를 할 것으로 예측이 되고 있습니다. 뭐 명확하게 또 확인이 필요한 구간이지만 상승 모멘텀이 여전히 살아있기 때문에 주목을 해보시라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자, 그래서 국내 기업은 이렇게 가스선 부분에서 또 두각을 보이고 있는데 조선업은 좀 대금 결제 방식에서 굉장히 특이한 방식을 좀 가지고 있습니다. 살펴보시면 이런 지급 방식에서 스탠다드 방식이 있고 헤비테일 그리고 또 탑헤비라는 지급 방식이 있습니다. 했을 때 이 스탠다드 방식은 구간 한 약 20%씩 대금을 나눠서 결제를 하는 방식입니다. 뭐 계약, 제조, 조립, 진수, 인도 시점에서 각각 전체 대금의 금액을 나눠서 지급을 하는 방식인데 이렇게 했을 때 선주 부담도 축소되고 조선사 역시 이런 헤비테일에 비해서 굉장히 유리한 자금 흐름을 가져갈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은 이 헤비테일 방식은 대금 대부분을 선박을 인도할 때 지급을 합니다. 쉽게 말해서 마지막에 뭐 2년, 3년 뒤에 선조가 완성됐을 때 이 대금을 지급하기 때문에 이 조선사 입장에서는 현금 흐름이 굉장히 불리합니다. 그래서 이러한 헤비테일 방식이 적용이 됐을 때 여러 가지 조선사가 지불 능력이 없는 발주사를 만났을 때 재정난에 빠지는 사례도 있었습니다. 이러한 부분은 또 업황적인 부분을 고려를 하셔야 되는데 뭐 지금과 같이 업황이 굉장히 좋아서 조선사가 쉽게 말해서 소위 갑의 위치에 있을 때에는 오히려 탑헤비 방식으로 지급을 받는 방식을 많이 씁니다. 서서히 그러한 방식이 또 많이 늘어나는 추세에 있는데 반면에 이런 또 해운사가 갑의 위치에 있을 때는 이런 헤비테일 방식이 되면서 조선 업종들이 굉장히 자금적으로 힘든 모습을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뭐 실적이 나오더라도 부채라든지 여러 가지 자금 흐름이 받쳐주지 않으면서 재무적인 부분이 받쳐주지 못하는 또 주가에도 악영향을 주는 흐름이 많았기 때문에 현재 또 이런 스탠다드 기본으로 또 지급을 하고 있고 말씀드렸던 탑헤비 방식까지 나오고 있기 때문에 조선 업종은 또 추가적으로 상승 모멘텀이 될 수 있다. 재무적으로 굉장히 또 긍정적인 흐름 속에 있다.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래서 조금 더 살펴보시자면은 이 조선업의 밸류 체인은 이 조선 업종이 있고 해운사가 있습니다. 그리고 철강 업종이 있는데 이런 철강 업종에서 후판을 공급받게 됩니다. 이런 후판을 조선 사들이 구매를 하게 되죠. 그랬을 때 철강사들은 이런 후판을 제공하게 되고 이 해운사는 이 조선사에 배를 발주를 넣게 됩니다. 그랬을 때 조선사가 또 건조를 해서 해운사에 뭐 판매를 한다 보시면 되겠죠. 이러한 밸류 체인 흐름 속에서 여러 가지 해운사가 굉장히 호황을 겪을수록 배가 더 필요하기 때문에 조선 업종도 살아나게 되는 그런 흐름이 있습니다. 그러한 부분도 체크를 하신다면은 이 조선 업종 또는 해운 업종 또 철강에 접근을 하실 때 체크를 하실 부분이 되겠죠. 그래서 간단하게 이런 밸류 체인 알아봤고 자, 그래서 또 이런 조선 업종에 접근을 하실 때에는 이런 해상 운임과 중고 성가 그리고 이어서 볼 이런 신조 성가를 체크를 해보셔야 됩니다. 결국은 이 배 가격이 이런 조선 업종의 실적에 반영이 되기 때문인데 완전히 뭐 100%는 아니지만 체크를 하셨을 때 일부 고려하실 부분들을 또 찾을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 선박 수명은 평균 25년이고 조선업은 짧게 5년 그리고 길게 25년마다 호황과
불황을 반복하고 있습니다. 현재 지금 작년 말부터 이런 호황이 시작되었다고 봤을 때 이런 5년 정도는 이런 조선 업종이 호황을 가져가실 수 있다. 이렇게 예측을 해볼 수도 있겠죠. 그리고 또 해상 운임이 굉장히 중요한데 앞서 말씀드렸던 이런 화물 운송, 사람에 대한 운송 대가인데 이러한 해상 운임이 올라갔을 때 이런 해운사의 수익은 증가하겠죠. 그러한 부분에서 선박에 대한 수요가 증가하기 때문에 수주에 대한 부분을 기대해 볼 수 있다. 이 부분을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자, 그래서 또 간략하게 알아보겠습니다. 이런 신조선가는 말 그대로 조선소에서 새로 만드는 선박의 가격입니다. 가격이 높을수록 실적이 더 높게 나올 수 있겠죠. 그래서 이런 신조선가는 신조선가 지수를 또 체크를 해 보셔야 되는데 새로 나온 선박을 만드는데 얼마나 비용이 드는지를 보여주는 지표입니다. 그래서 뭐 가격 측면에서 봤을 때 벌커 그리고 그다음 탱커 컨테이너, LNG 운반선 순으로 지수에 영향을 줍니다. 그래서 뭐 100%는 아니지만은 대체로 이런 신조선가 지수가 올라가면 긍정적인 영향을 주기 때문에 이런 또 보유하신 분들 그리고 진입을 고려하시는 분들이라면은 이런 신조선가도 분명히 체크를 해가면서 보유를 하셔야겠습니다. 자, 그래서 또 관련 업종이 있겠죠. HD, 현대미포 보실 수 있는데 정말 뭐 저번 주에 지난주에 봤었다면 정말 저가에서 진입을 할 수 있는 좋은 구간이었습니다. 자, 그래서 지금 일부 급등이 나왔죠. 지금은 또 진입을 하기에는 굉장히 부담스러운 자리이지만 이 HD 현대미포도 밸류에이션 측면에서 봤을 때는 여전히 저평가를 받고 있는 종목이다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후 조정이 나온다면은 진입을 고려해 볼 수 있을 만큼 좋은 종목이기 때문에 이 종목도 좀 관심을 가져보시면 좋겠습니다. 이 HD 현대미포 여전히 저평가이다. 이 부분 체크하시면 되겠죠. 자, 그리고 다시 한번 관련주를 살펴보자면 HD 현대미포와 더불어서 저평가를 받았던 종목인데 이 종목 잠시 쉬어가면서 체크를 하겠습니다. 네, 내일장 관심 가질 테마로 조선업 테마 살펴봤는데요. 일단 삼성중공업 관련해서 좋은 이슈가 있었습니다. 삼성중공업이 말레이시아에 지금 7천억 원 규모의 소식 모멘텀이 있는데요. 이와 관련해서 지금 조선업 자체가 호황이라고 합니다. 이 조선업 호황이 5년에서 25년마다 돌아오는데요. 작년부터 조선업이 호황이었다고 해요. 그러니까 앞으로의 실적 개선세가 계속 있을 예정이다. 그렇기 때문에 지금 이 관련 종목 그리고 이 테마 주목할 만한 이야기까지 들어볼 수 있었습니다. 그리고 지금 저희 에릭 대표님께서 정말 상세하게 이 조선업과 관련해서 테마 설명해 주셨는데요. 이 테마 관련한 교육 좀 더 자세하게 QR 스캔하시면은 저희 함께하는 방에서 그 설명들 다 들어보실 수 있습니다. 에릭 대표님께서 저희 첫 번째로 주신 기프트 종목과 또 이어질 원탑 종목 모두 다 자세한 전략과 그리고 상세한 그 투자 전략 어떻게 짜야 되는지 다 상세히 짚어주신다고 하니까요. 지금 QR코드 스캔하셔서 들어오실 수 있으실 때 모두 들어오셔서 이 에릭 대표님이 준비하신 혜택들 모두 받아가시길 바랍니다. 저희 이어서 이 조선업과 관련한 체크포인트가 있다고 들었어요. 상세하게 설명을 해주셨는데 이 조선업을 좀 더 유심히 봐야 되는 체크포인트는 무엇인가요? 네, 뭐 체크포인트 계속 말씀을 드리지만 실적적인 부분이 13년 만에 흑자의 전환을 성공을 했다는 부분입니다. 그리고 타 업종과 달리 이런 상세하게 설명드렸던 이런 지급 방식 관련해서 꾸준히 이런 실적이 받쳐줄 수 있는 부분이 있습니다. 네, 그래서 글로벌 친환경 규제 영향으로 친환경 선박 발주가 굉장히 증가하고 있습니다. 그러한 측면에서 우리 국내의 기업들이 이런 친환경 선박에도 굉장히 부각을 받고 있기 때문에 이러한 부분에서 또 앞으로 전망이 좋다 보시면 되겠습니다. 해서 3분기 실적 굉장히 기대가 되고 있습니다. 지금 일부 이미 주가에 반영이 된 종목들도 있지만 아직 조선 관련해서 기자재 부분도
들여다볼 부분이 있기 때문에 좀 관심을 가져보시고 공부를 해보신다면은 정말 지금 진입하기에 좋은 종목들이 있습니다. 제가 물론 준비를 오늘 해왔지만은 여러분들도 스스로 이런 부분들을 좀 체크를 하신다면은 보유했을 때 그리고 지금 좀 불안한 흐름 속에 있다면은 그러한 부분들을 스스로 해소해 갈 수 있기 때문에 이런 테마적인 부분 꼭 체크를 해보셔야겠습니다. 자, 그래서 관련해서 실적적인 부분들 물론 다 좋지만은 특히 이 HD 한국조선해양 살펴보고 가겠습니다. 1분기에 올해 1분기에 전체 수주 목표의 73%를 달성을 했습니다. 해서 지금 뭐 실적적인 부분들이 계속 나왔을 때 이런 목표치를 계속해서 갱신해 나간다 보시면 되겠죠. 그러한 부분에서 시장에서는 분명히 이슈가 될 수밖에 없고 수급은 들어올 수밖에 없다. 이렇게 개인적인 의견을 드려봅니다. 그래서 차트를 함께 살펴보시자면은 이 HD 한국조선해양도 역시 여러 조선 업종들과 마찬가지로 수주 계약을 성사해 나가면서 주가적인 측면에서 미리 반영이 되었고 계속해서 추세를 이어온 종목이다 보시면 되겠습니다. 하지만 뭐 다른 종목들에 비해서 여러 가지 밸류에이션 측면에서 저평가 구간입니다. 많이 올라왔지만 더 올라가야 뭐 과대평가가 되었다 할 수 있을 정도로 올라갔을 때 그런 평가가 나올 수 있는 종목이기 때문에 이 종목도 뭐 3분기 실적을 좀 기대하면서 선침해를 해 보시면 좋겠습니다. 자, 하지만 차트를 살펴보시면 뭐 지난주쯤에 들어가셨으면 좋았겠지만 지금 현재 시점에서는 고점 돌파 시도를 하고 있는 자리에 있죠. 이러한 측면에서는 지금 진입하시기에는 적합하지 않고 제 개인적인 의견에서는 분명히 지금 자리까지는 다시 한번 조정을 줄 것으로 보여집니다. 이런 조선업종들 지금 뭐 실적적인 부분들도 충분히 반영이 되었고 3분기에 어느 정도로 나와주냐에 따라서 강세 흐름이 결정될 텐데 그러한 부분에서 이런 고점에 있는 종목들은 그래도 좀 확인을 하시고 보수적으로 접근을 하셔야겠습니다. 자, 그래서 이 조선업 관련해서는 뭐 아시는 분들은 아시겠지만 이렇게 상승세를 이어가더라도 조정이 나왔을 때는 정말 뭐 몇 달에 걸쳐서 몇십 %를 하락 추세를 이어가는 조금은 조정이 깊은 업종입니다. 그러한 측면에서 정말 잘 공부를 하시고 여러 가지를 고려하셔서 선별해서 옥석을 가리셔서 관심을 가져보시면 좋겠습니다. 네, 저희 다음 주 주목할 만한 테마로 한번 조선업 테마 살펴봤습니다. 이 체크 포인트로 짚어주신 게요. 13년 만에 조선업이 어떻게 보면 흑자에 성공했다라는 말을 해주셨고 지금 글로벌 친환경 규제 영향으로 친환경 선박 발주가 증가하고 있다. 지금 어떻게 보면 조선업의 호황이 돌아왔기 때문에 앞으로도 이 테마 계속 갈만하다라는 이야기 들어볼 수 있었습니다. 또 지금 HD 한국조선해양이 1분기 전체 수주 목표를 73%나 달성했다고 하는데요. 지금 하반기가 채 시작된 지 얼마 안 됐는데 이렇게 73% 증가했다는 것 자체가 지금 실적이 보장되어 있지 않으면 갈 만한 종목들이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종목 지켜보면 좋겠다는 얘기 들어볼 수 있었어요. 그리고 지금 HD 한국조선해양이 추세가 이어질 수 있다. 밸류에이션이 저평가된 구간이기 때문에 선취매로 한번 해보시는 게 어떨까라는 의견도 들어볼 수 있었습니다. 이와 관련해서 또 기프트 종목까지 한번 살펴볼 수 있을까요? 네, 기프트 종목, 기프트 종목 설명드리겠습니다. 다시 한번 방송 말미니까 말씀드렸던 방위 산업 관련해서 제가 기프트 종목을 준비해왔죠. 이 종목은 정말 제가 좀 많이 관심을 가지고 있는 종목인데 이렇게 또 여러분들께 좋은 수익을 가져다 줄 수 있는 가능성이 높기 때문에 이렇게 준비를 해왔습니다. 자, 그래서 말씀드렸듯이 이런 방위 산업은 뭐 여러 가지 수주 이슈들과 동반해서 끊임없이 실적이 올해 말미까지는 이어질 것으로 보여집니다. 이제 뭐 3분기, 4분기가 남은 시점에서 3분기 실적이 굉장히 호조를 보여준다면은 올해 전체적으로
실적이 굉장히 급등할 것이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했을 때 이런 지금 대형주들이 이런 수주 계약을 끊임없이 내놓고 있는데 지금 오늘 가지고 온 이 기프트 종목은 여러 정말 고객사를 확보하고 있는 종목입니다. 그랬을 때 이제 지금 눌려 있는 구간에서 충분히 박스권 상단까지 도달할 수 있고 돌파 시도할 것으로 보입니다. 돌파했을 때는 정말 대시세를 만들어 줄 수 있는 종목이다. 이렇게 보고 가져왔고, 자, 말씀드렸던 참여 게시판 지금이라도 들어오셔서 방송 끝나기 전에 들어오셔서 이 종목 그리고 방송 끝에 소개드릴 원탑 종목까지 빠지지 말고 모두 챙겨 가시면 좋겠습니다. 네, 이렇게 원탑 종목과 함께 기프트 종목 같은 경우에는 지금 QR코드 스캔하시면 저희 시청자 참여 게시판을 통해서 잠시 후 11시 라이브 방송 링크를 받아보실 수 있거든요. 이와 더불어서 지금 자세한 공략 그리고 장중에 투자 종목 어떻게 얻어갈 수 있는지 에릭 대표님을 통해서 모두 다 받아보실 수 있습니다. 에릭 대표님, 그럼 오늘의 원탑 종목은 무엇인가요? 네, 기프트 종목도 정말 좋은 종목이지만 원탑 종목도 굉장히 유망한 종목을 가지고 왔습니다. 여러분들께 수익을 가져다 줄 가능성이 굉장히 높은 종목을 준비해 왔으니까 지금부터 힌트 그리고 차트까지 함께 살펴보시고 자세한 종목 전략 참여 게시판 참여하셔서 가져가시면 좋겠습니다. 자, 일단 이런 선박용 엔진 생산 업체이고 기자재 부분에서 봤을 때 이런 수혜를 받을 수 있는 주가적인 측면에서 추가적인 상승을 보여줄 가능성이 높은 종목들은 기업들은 이 엔진 관련해서이다 말씀을 드리면서 제가 가지고 온 이 원탑 종목뿐만 아니라 엔진 관련된 종목들이 있습니다. 지금 원탑 종목은 저와 함께 공략해 보시고 여러분들도 엔진 관련해서 종목들, 기업들 관심을 가져보시면서 여러분들 스스로도 수익을 챙겨 가시는 부분이 꼭 있으셨으면 좋겠습니다. 자, 그래서 이 원탑 종목은 선박용 엔진 생산 업체이고 일단 실적 턴어라운드를 했습니다. 그러한 측면에서 이런 1,138억 원 규모의 선박용 엔진 공급 계약을 체결을 한 부분도 이런 실적 부분에 반영이 잘 되고 있는 기업입니다. 자, 그래서 이 종목은 또 추가로 오늘 살펴보셨던 방위 관련해서도 좀 기대를 갖고 있는 종목입니다. 했을 때 재료가 크게 두 가지죠. 이런 선박, 엔진 그리고 또 방위 관련해서도 관련이 있기 때문에 재료가 많은 종목들은 상승했을 때 추가적인 상승을 할 수 있고 하락을 할 때는 또 지지를 더 해주는 부분이 있습니다. 해서 이 종목 정말 저와 함께 가져가시면 좋겠고 지금부터 차트를 함께 살펴보시겠습니다. 차트 보시면 크게 추세는 유지하고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구간 행보를 하면서 물량 소화를 잘 해준 모습을 보실 수 있겠죠. 그리고 또 급등, 재료가 있을 때는 급등을 하는 끼가 있는 종목입니다. 이런 끼가 있는 종목들은 정말 시장 수급 받쳐줬을 때 다시 한번 같은 급등을 보여줄 수 있는 종목이기 때문에 지금 눌림목 자리에서 공략하기에 굉장히 적절해 보인다 해서 이렇게 준비를 해왔습니다. 자, 그래서 조금 더 가까이서 보시자면은 자, 지금 지지를 잘 받고 있는 모습을 볼 수 있죠. 물론 추가적인 확인을 해야겠지만 이 업종에 이 종목의 재료를 감안하고 업종에 또 여러 가지 상황을 고려했을 때 지지를 지금 잘 받고 있다 판단하셔도 무방한 그런 모습을 볼 수 있습니다. 그리고 일정 구간 지금 윗꼬리를 달면서 상승 시도를 이미 해왔던 종목이기 때문에 어느 정도 물량이 소화가 되었다 판단이 됩니다. 그래서 제 개인적으로 지금 적절한 구간에서 매수 진입했을 때 박스권 상단 돌파해서 여러분께 정말 수익을 가져다 줄 가능성이 높습니다. 이 종목 궁금하시다면은 지금이라도 이제 방송 얼마 남지 않았죠? 지금이라도 들어오셔서 기다려 주시길 바랍니다. 11시에 라이브 방송 통해서 기프트 종목 그리고 지금 말씀드리는 원탑 종목까지 상세한 브리핑 해드리겠습니다. 네, 지금이라도 들어오시길 바랍니다.
네, 정말 이제 남은 시간 얼마 남지 않았습니다. 이 종목 굉장히 궁금하실 텐데요. 전 들으면서 조선업 관련주인가 했더니 조선업뿐만 아니라 방위에도 관련된 종목이라고 합니다. 이 기업 선박용 엔진을 생산하는 업체고요. 지금 실적 턴어라운드가 돌아오고 있다는 말 해주셨습니다.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지금 이 선박 관련주 지금 실적 호황이 돌아오고 있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실적 턴어라운드가 예상이 되고 있고 1,138억 원 규모의 선박용 엔진 대규모 공급 계약도 체결하고 있습니다. 지금 차트상 보시면요. 지지 잘 받고 있고 어떻게 보면 상승 여력이 있고 윗골이 달면서 상승을 시도하고 있다. 어떻게 보면 물량을 소화하고 있고 적절한 구간에 매수를 할 수 있다고 하셨는데 이 종목명 궁금하시잖아요. 종목명 궁금하실 테니까 이럴 때는 QR코드 스캔하셔가지고 저희 라이브 방송을 통해서 에릭 대표님께서 언제 이 종목명 그리고 매도 타점까지 다 잡아주신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이 종목명 궁금하신 분들 지금 방송 얼마 남지 않았습니다. QR코드 스캔하셔서 들어오셔서 이 원탑 종목에 대한 소개와 자세한 전략 그리고 아까 1+1으로 드린 종목까지 모두 받아가시길 바라겠습니다. 지금 이 QR코드 스캔하셔야만 받아가실 수 있으니까요. 시간 얼마 남지 않았습니다. 모두 에릭 대표님이 준비하신 이 혜택들 받아가시길 바랍니다. 네, 저희가 준비한 것은 여기까지고요. 본 방송에서 다룬 내용은 투자 판단에 대한 조언일 뿐 해당 종목의 가치와 상승, 하락을 보장하지 않는다는 점 기억해 주시길 바라겠습니다. 저희는 내일 이 시간에 다시 찾아뵙겠습니다. 시청해 주신 여러분 감사합니다.